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담입니다. 저희 이게 30화째인데요. 사실은 지난 29화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 앉으신 분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마을 주민자치, 사회적 경제, 다양한 정책 연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최준구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의 최준규입니다. 자, 다음은 이 앞에 팻말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을진담 경기도 버전의 마을진담 @ 경기,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간이었었죠. 마을진담 @ 광명입니다. 광명 마을 넷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마을 넷의 위원장님이시죠? 최미정 위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인가요? 네. 인사드렸던 광명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위원장 최미정입니다. 자, 다음은 이 마을 광명 마을 넷의 툴툴이. 자, 마을 넷 사무국장 고혜영 사무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렸던 고혜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선 저희가 경기도이기도 하고 광명에 왔잖아요. 경기도와 관련된 마을 관련된 좀 정책 사업들을 좀 최준구 박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29화 방송에서 이제 광명 마을 공동체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경기도에서 수행하는 3인 상상 모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계기가 돼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관련돼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난 방송 촬영하시는 거를 본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 올해 진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335라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작년에 수행했던 3인 상상 모임처럼 335는 5명 이상이 3번 이상 만나면 이제 그 만남을 지원해 드리겠다.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의 모임 같은 것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으로 시작하는 내용들이 조금 더 우리의 이야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서 앞에서도 이제 광명 마을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주민분들이 많이 만나면 사실 내 생활의 불편을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민원이거든요. 그 민원이 조금 더 이제 체계를 갖추고 살을 더하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정책이 되는 건데, 그 정책을 조금 더 잘 갖추어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이든지 아니면은 경기도 정책 토론회든지 아니면 정책 제안이든지 주민 제안 사업이든지 이런 걸로 발전시키는 모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마을 정책 상상 모임이라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10인 이상이 모여서 조금 더 잘 갖추어진 상태로,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좀 경기도의 정책으로 혹은 시의 정책으로 만들어서 제안을 해보자, 제도를 해보자, 이런 경우에 10인 이상의 모임에 대해서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 그 정책화 자금을 지원하는, 네. 일종의 이제 경기도에서는 민원이 정책으로 성장 혹은 숙성되는 과정을 지원한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2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3인 상상 모임 얘기를 할 때 다른 지역에서 보실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좀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거 3인 상상이면 이번에 상상하고 이거가 경기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니까 참여를 하니까 우리는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또 우리는 또 성장을 했잖아요. 경험이 있고, 진짜 그래 우리가 작년에는 뭐 미숙해서 이게 정책화가 안 됐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수록 이게 정말 뭔가 될 거라고, 이제 뭐가 되려나 봐,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돈까지 퍼줘가면서 막 제안을 해라 해놓고는 그 뒷작업을 조금 더 우리 센터장님이 힘을 더 발휘하셔서 정말 정책화될 수 있게 31개예요, 2개예요. 그걸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해주는 피드백을 더 해줘서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뭐 이렇게 내나 뭐 꿈만 꾸게 알고. 우선 꿈만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여주고 뭐고 뭐 일어난 건 아는데 오지랖 정책이라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맨날 말만 하고 그러지 말고 막 꿈을 꿔라. 꿈은 이루어진다잖아. 이루어지게끔도 조금 더 센터장님이 뭐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우리 광명
진담의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나요? 이 얘기로 끝나면 오시나요? 저희 경기도 센터장님. 센터장님하고 진짜요? 모시고 한번 털어보는 그냥 때릴 수도 네. 있어요. 말 조심하세요. 갖도록 하고 일단은 꿈을 꾸시고 네.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장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아니요, 아까 아니. 우리 사무국장님이 뒷받침되는 게 없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그 오지랖 정책이라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작년에 3인 상상했던 팀들한테 그 이제 오지랖처럼 이렇게 끼어들어서 좀 그 정책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좀 끼어드는 그런 걸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지돼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하시겠죠. 좀 이따 오신대잖아. 진정하시고. 네. 자 그러면 335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5533이어야 될 거예요. 5명이 모여서 3번을 만나면 아니 3명이 만나서 5번을 뭐 하면 335인데 5533이 돼야 되지 않아요? 돈이 올라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의 정책 사업들 중에 이제 335 사업하고 마을 정책, 상상 정책, 역 10인 이상 모이는 이런 정책들이 있다고 소개를 좀 해주셨고요. 그 위에도 아마 여러 가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시 광명으로 내려와서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면 광명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설립 과정들이야 이제 네트워크 설립 과정 말씀을 하셨었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마을 공동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눈에 띄고 뭐 좋은 사례일 수도 있고 나쁜 사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하나하나의 사례들의 경험들은 소중한 것이라서 그런 몇 가지 사례를 좀 두세 개 정도 소개시켜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놀이터가 완전히 그 우범지대가 돼서 거기를 사람이 오고 아이들이 노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내쫓을 수 있고 주치객들이나 뭐 이렇게 막 거기 완전 패싸움하고 그런 동네였고 저기를 없애야 된다면서 마을에서 완전 이렇게 논란이 심했던 공간이었거든요. 그 공간을 주민자치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공동체 사람들이 안 하고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로 올해 전환이 됐는데 공동체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를 한번 회 전환되기 전에 경험하면서 마을에 이제 변화를 한번 줘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방금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또 네. 뭐 여쭤볼 제 질문이 적어놓은 게 하나가 있어서 그때 좀 자세하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국장님네는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하고 있다 살짝 얘기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마을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저희 마을은 올해는 사실 공동체가 너무들 다 힘드시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저희도 하물며 마스크를 쓰고 지금 이렇게 그냥 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을 또한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 그 어떻게 공동체가 올스톱하고 있어야 되나 해서 올해 처음 3월인가 저희가 시작했을 때 그러면 마을에서 마스크라도 좀 만들어 보자. 저희가 이제 사회적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잘 지켜서 마스크들을 엄마들이 직접 만들어서 학교 아이들한테도 좀 지급을 해주고 마을의 어르신들한테도 좀 지급을 해주자는 저희 마을만의 하안사동이거든요. 제가 거주하는 곳이 하안사동만의 공동체를 방식을 좀 바꿔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안에 초등학교 2개랑 중학교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들을 모두 다 엄마들 손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면 마스크를 지급을 했는데 이제 그게 좋아 보이는지 시에서 갑자기 조금 더 할 생각 없어요? 소리가 나와서 저희 봉사자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공동체 팀들이 아니면 그게 누가 나서서 할까 해서 지원비를 더 주셔서 만들어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까지 해서 저희가 3,000여 장 정도 만든 것 같아요. 그냥 개수로는. 왜냐면 마을에는 수선집 하는 분도 계시고 세탁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또 마을에 그 엄마들 자체도 재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다 모셔다가 그리고 공업용 미싱기가 좀 있어야겠더라고요. 너무 속도가 안 나서 그것도 마을에 있는 세탁소에 가서 얘기해갖고 문 두들겨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조금 빌려주시면 안 되냐 해서 저희가 그렇게 335 마을의 손을 빌려서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올해 제일 기억나는 공동체 활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쓰고 계신 마스크도 혹시 그때 만들었는데 이거는 지금용은 아니었고요. 요즘은 필터 같은 거를 요즘 해주지 않으면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라
비말 차단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저희가 공동체 하시는 분들,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그 내부 안에서 필터까지 쓰고 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제가 쓰고 있는 이 간단한 디자인으로 해서 저희 봉사자들만 이제 만든 거고, 지급은 조금 더 그러면 이게 차단이 잘 되는. 삼천여장을 만들어 배부를 하시면 일단 무료로 배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제작하는데 돈이 들잖아요. 어떤 네, 재료비 네, 자체만이라도 네, 인건비 네, 안 네. 어디서 이렇게 조달을 하셔서 어떤 마을에 누리복지나 주민자치회나 저희 활동하는 유관 단체들이 계시잖아요. 단체들별로 두들겨서 기부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335 다들 한 곳에서 해주신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조금 살 수 있는 비용과 이런 걸 좀 지급해 주셔서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업은 아마 공동체 돌봄 사업의 형태로 아마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마스크 만들어서 하는 것도 어쨌든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이 두 가지 말고 혹시 더 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신데 저희 구의원장님네 마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거기도 코로나 시점에 맞춰서 거기는 시가 있는 텃밭이라고 해갖고 각 그 신청을 받으셨어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공동체가. 네, 수성한 모임이라고 해서 모임명은 수성한 모임인데, 그 밴드가 좀 그 마을은 활성화가 기존에 잘 돼 계셨어요. 그러니까 SNS로 조금 마을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다 보니 충분히 그 밴드상으로 공동체를 할 수 있는 문을 열 수가 있으셨는데, 시가 있는 텃밭은 시를 아이들이나 그 주민들이 어쨌든 뭐 다른 시인의 시를 베끼던 아니면 본인의 시를 쓰던, 그러니까 뭐 예쁘게 꾸며서 SNS 그 밴드상으로 올리면 그걸로 해서 화분을 좀 지급해 주는 형태로 해서 그 마을에 원형 광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시는 그 원형 광장에 집집마다의 화분을 배치하고 그리고 그 주위를 다 그 시로 채우셨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일률적으로 나와서 물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족들이 가꾸다 보니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그 밴드상으로는 같이 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시고, 요 근래는 또 거기는 또 저희보다 더 마스크끈 요번에 만드셔갖고 또 마을에서 또 지급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각 공동체들이 그 시대에 맞는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 마을 공동체. 그 시는 네네. 이 화분은 이렇게 예쁘게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시는 시도 어떻게 직접. 얘가 A4 용지에 적어 오면 그거를 거기가 지금 작은 도서관이 기점이었어요. 거점이었어요, 장소가. 그래서 직접 가져오시면 A4지, 그러니까 이렇게 코팅하시거나 이러진 않으셨고, 클리어 파일, 하얀 투명 클리어 파일에 끼셔서 줄을 달아서 그 주위에 나무를 이용해서 쭉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대신 고생스러우신 게 또 너무 애쓰시는 게 비 올 때 있잖아요. 코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또 후딱 더 들어가시고 또 쨍쨍한 날은 갔다가 또 전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애를 쓰셨습니다. 네. 네. 뭐 저기 사업자님도 혹시 생각나시는 사례 있으시면 좀 하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제 사례를 말해볼까요? 네, 네. 아니 저게 그 원도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이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섞여서 한 학교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두 군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재개발이 올라오고 나면 도시재생이 잘 안 된 지역의 아이들과 재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겪는 이건 어떡하지? 그래서 주민들이 엄마들이며 뭐 이렇게 해서 도시재생 대학이든지 뭐든지 그 도시재생이 제대로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하나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전문성이 뭐 떨어지던지 뭐 믿업지 못해서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당한다, 우리의 의견들이며 열심히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에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비 공모도 막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도시재생 주민 강사들을 육성해갖고 엄청나게 센터에서 더 이상은 우리의 얘기들이나 이제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죠. 별로 신경 안 쓰는. 우리는 되게 열심히 하고 막 강의도 많이 나가고 막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좀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학교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아니 학교가 이쪽도 똑같은 거예요. 사거리에서 학교가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여기도 도시재생이 반, 재개발이 반. 여기도 도시재생이 반, 재개발이 반.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같이 이제 입주를 한 아이들, 재개발된 아이들도 같이 다니고 또 도시재생의 아이들도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은 지역 아이들이 있는데 네네네. 어떻게 어떤 지역은 재개발이라는 정책의 수혜를 받은 네. 지역의 아이들이고 네. 어떤 쪽은 조금 더 원도심에 대한 재생 중심의 개발 네,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네. 잘 합쳐지지 않는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신 그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도시재생이 좀 잘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편차도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좀 잘 됐으면 하는데 근데 뭐 경기 광명시는 상 많이 잘 받아오더라고요. 되게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잘 받아오고 얼마 전에 좋은 일입니다. 네. 제가 그 가끔 마을 진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초대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께 하나 있는데 이제 제목 27화에 부산의 4차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울산의 데모, 부산의 4차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광명에도 또 다른 4차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정상인데 요구되어져서 조작된 캐릭터입니다. 마을 진담. 자, 그럼 뭐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제 공동체 자신들의 행복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삶의 질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많은 공동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한 단계 조금 발전돼서 최근에는 이제 뭐 주민자치라고 하는 분야하고 이제 연동이 좀 돼서 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나누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듣기에는 뭐 한삼동 사동입니다. 사동에서 마을 총회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좀 하고 뭐 주민자치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면서 의미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가 올해 18개 동, 작년에 2동이 시범으로 주민자치회를 발대를 했고요. 그다음 올해 나머지 이제 16개 동이죠. 16개 동이 이제 9월에 발대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면접 서류도 제출하고 면접도 다 본 상태라 이제 발표가 9월에 저희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아니라 그냥 선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아마 최종 선정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9월에 발대를 하게 되는 계기인데 그 시점이 좀 당겨진 것 같긴 했어요. 저희는 가을에쯤에나 그렇게 발대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그 발대를 앞두기 전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경기도의 마을자치 사업이라고 저희 하안사동에서 주민자치회가 발족하기 전에 저희 사동 먼저 연습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 공동체는 다른 18개 동보다 조금 더 단단한 저희 마을이 사동이 생각보다 인구 밀집도 작고 아파트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공동체 하기는 어렵지는 않은 동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서 한 3년 차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일반 유관단체와 마을 공동체 팀들이 그나마 잘 어울리고 활동하고 있는 마을 중에 하나라서 마을자치 사업까지도 마을자치 사업 자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고 공동체 팀 아니면은 그 마을의 다른 단체가 협업해서 3군데 이상이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워낙 긍정적으로 검토하셨고 저희 마을 공동체는 이제 저랑 같이 하는 주민 모임들이 함께 했고 그다음에 거기 마을에 있는 학부모회가 중학교 학부모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같이 컨소시엄 돼 갖고 마을 자치 사업을 땄는데 그 사업 내용 안에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는 토론 여러 가지 정책 토론회와 그다음에 워크숍과 그리고 마을 총회까지 갈 수 있는 그 대신 중간에 마을 사업까지도 할 수 있게 좀 풍부하게 주시더라고요. 사업비를. 근데 마을 사업 자체는 저희가 기존에 마을 공동체가 워낙 하던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 마을에는 가로수길에 뜨게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뭐 서울 신사동이나 어디 가보셔도 마을 가로수에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그래피티 리팅이라고 해갖고 뜨개를 예쁘게 입히는 마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 마을도 작지만 아이들이 학교 등하굣길이니까 우리 그렇게 엄마들이 한번 해볼까 해서 작년부터 그거를 일반 공동체 비용으로 했었었는데 그거를 이 자치 사업으로 넣어서 저희가 공동체 저희만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나 뭐 학부모회들이나 다 같이 할 수 있게 이 사업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비를 지금 일단은 만나지 않아도 뜨개는 뜰 수 있어서 재료만 이제 그 사업비를 받고 각자 집에서 아직도 뜨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그걸로
5월달, 4월달에 주민자치회 교육도 전문가 모셔다가 워크숍 형태도 진행해봤고, 그다음에 3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 마을에 한 바퀴, 마을 동네 한 바퀴도 한번 해봤었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좀 준비를 해서 정책은 지금 다 몇 가지를 뭐 마을에 필요한 정책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거를 11월쯤 마을 총회를 거쳐서 저희가 내년 주민세, 저희가 광명시는 또 특이하게 주민세 환원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발족하심과 동시에 아직 발족은 안 됐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주민세 환원 사업을 미리 네. 좀 써봐라 해서 그 비용을 내년에 저희가 요번에 마을총회 때 결정된 거를 네. 내년 사업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최일규 박사님이나 아니면 사업자님 혹시 여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면? 충분히 길었어요. 아니 충분히 길었어요. 이 짧아. 마을자치 지원 사업이라는 게 네. 마을 단위의 계획과 마을 총회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근데 내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뭐 이런 부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뭐 최윤수 박사님 워낙에 잘 아시겠지만, 근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실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좀 선례를 만들어서, 그리고 올해 이제 주민자치회가 발대를 하시면 이제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지 잘 마침표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다라는 얘기만 좀 덧붙이고. 예. 자, 그러면 주민자치 영역으로 넘어가거나 마을자치 영역으로 넘어가면 또 이게 또 한바닥이라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후에 이제 어느 시간을 가서 재방문해서 광명시의 주민자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추후에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천천히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끝났어요? 주민자치 이 얘기하고 끝나요? 네. 나도 그럼 저도 말하면 예, 뭐 말씀하세요. 그 주민자치에 대한 발언과 마무리 발언 함께. 제가 그 주민 마을에서 활동을 하다가 학교나 뭐 이런 활동을 하다가 3, 4년 전에 이게 마을과 이제 연결을 좀 시켜야겠다 학교랑 싶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가서 그 이제 요번에 위원들 들어가실 이제 활동가들 분들에게 다 아는 얘기지만 좀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 기존의 위원님들하고 이 새로운 이제 진짜 활동을 해봤던 활동가들 사이에 이 허니문 기간에 서로 이게 잘 맞춰지지가 않으면 완전히 서로 이렇게 벽을 지고 등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참고 기다리고 이 활동이 먼저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의 융화가 먼저다라는 거를 조금 명심하고 좀 그렇게 좀 활동가들이 좀 주민자치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집에 가서 항상 책도 읽고 살림하고 조용한 여잔데 마을 진담을 해서 오늘 잠깐 쉬는 시간에 망가져줘라. 그래서 우리 저 높은 분이 밖에 나가서 좀 해봐 이래갖고 멋진 거는 다 이쪽에서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책 읽는 여자입니다. 헐 지켜보도겠습니다. 자, 또 위원장님 마무리. 네, 뭐 좀 전에 하도 길게 얘기해서 저는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마을 주민자치회 저희 사동도 저희뿐이 아니라 광명시 전동이 잘 준비해서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 얘기했듯이 공동체 하시는 분들, 활동가 분들이 더더욱이 참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좀 열려서 함께하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하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일규 박사님. 네, 저희가 광명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초대를 받고 와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2번 정도 하니까 이제 막 궁금한 것도 생기고 이제 입이 풀릴 것 같은데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지역 배려 차원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이제 뭐 부산, 울산, 광명 4차원 모임을 하실 때 한번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일자로에서 하지 말고 마을 얘기니까 동그랗게 모여서 술도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관찰 카메라처럼 이렇게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 진담 화이팅!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까지 마을 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마을 진담의 경기를 아마 용인이나 하남이나 뭐 이런 곳에서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을 진담 자체가 좀 계속 가듯이 이 마을 진담인 경기 또는 경기의 이 시리즈도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입니다. 마을 진담 경기 편의 확장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막 뛰어들어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편에 우리 저는 바로 소환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바로 연락해서 막 지금 뛰어들어 숨이 가쁘시기도 한데요. 우선적으로 같이 하시는 저희 우리 최진규 박사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경원의 최진규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소환해 왔을까? 마을 진담 경기, 이걸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고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신남균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숨이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숨 골랐습니다. 우선 경기도가 대한민국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 1370만 명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핵심적인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총책임자로서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좀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올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사회적 경제와 마을이 함께 시작을 해서 따복 공동체 지원센터로 출범을 했는데요. 2019년 말에 다시 분리를 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기가 출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은 약 36억 정도, 사업비는 20억 정도입니다. 금액으로는 크게 보이지만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31개 시군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경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마을 활동이나 이런 도시화가 잘 되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어려운 지역도 있어서 사실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할 역할이 굉장히 크고 스펙트럼도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해도 되나요? 예, 뭐 더 하셔도 되는데, 무슨 말씀 더 하시는? 아니, 우리 궁금해지네요. 예, 우리 센터가 그래서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 네. 예, 우리 센터가 바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그거였어요. 예. 센터가 직접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의 중간 지원 조직, 이 마을 활동을 하고 있는 센터들을 만들 수 있도록 네트워킹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가장 먼저 중심이고요. 아까 여기 광명 마을 진담을 했듯이 광명도 마을넷이 있듯이 모든 지역에 마을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동하는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그런 것들 네트워크 해주는 역할,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이 경기도 센터의 가장 큰 역할. 그래서 두 가지 축이 가장 큰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는 거나 이런 연구하는 것, 이런 기능들이 도센터의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도정과 함께 가는 도정의 핵심 사업들을 어떻게 마을에 녹아낼 건지, 이런 전략 사업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광명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불평이 좀 뭔가 나왔었어요. 네. 최진규 박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강하게 한번 쏴주시죠. 뛰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질문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군에 지원을 하는 역할이라는 이렇게 앞에서 확 깔아주셔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사실 마을 공동체
뭐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 유사한 영역의 뭐 주민자치, 뭐 민관협치 다 비슷한 비판의 측면에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의견을 제시해라, 뭐 정책을 만들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가운데서 또 특색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뭐 335라든가 마을정책 상상모임 같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네. 광명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분들이 백날 제안만 하면 뭐하냐, 하나도 이루어지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그런데 그 후속 지원들을 마을공동체 센터든 경기도든 아니면 그 누구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센터장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누구든 정책이나 자기 주변 삶에 있어서의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 많이 제한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의 정책이 되고 사업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센터가 직접 사업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뭔가 정책이 상상이 되면 그 숙성하는 과정들을 돕고, 그 숙성된 정책이 시군에 아니면 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 과정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숙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다니면서 오지랖 정책 워크숍, 한마당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지역을 다니면서 스스로 정책 제안하신 분들이 스스로의 정책을 얘기하고, 그분들이 주변 분들이 그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주면서 이거 숙성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마 광명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오지랖 워크숍을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정책 숙성 과정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상에서 정책 플랫폼을 용역을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답변이 되신 걸로 보고, 근데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쪽에 직원분들이 딱 정자세로 앉아서, 아까는 조금 이렇게 뭐 틀어진 모습들이 좀 있더니 지금은 딱 정자세로 딱 청취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쭙고 싶은데, 하나는 이 앞에 이제 팻말을 보시듯이 이제 이 마을 진담은 지난 뭐 한 1년, 2, 3년 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마을 진담의 경기라고 하는 것, 이게 사실은 경기도 마을공동지원센터에서 센터장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버전인데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 어떻게 제안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승낙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예. 워낙에 마을 진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영상을 찾아도 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마을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풀어가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찾더라고요. 실제 또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바라고 있고, 이 지금 광명에서 아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광명의 마을 공동체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들썩들썩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코로나 상황이 안 왔으면 오히려 직접 만나는 장을 더 선호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지속될 거고, 그러다 보면 온라인 콘텐츠를 더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듣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을, 다양한 사례에 맞게 의견들을 듣고 그것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번 사업들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감사를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그 경기도 특성이 31개 시군이다라고 얘기하고, 다양한 이제 특수성들이,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존재, 인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좀 가끔 씁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마을 진담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확산이 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저희가 아마 제가 최윤수 박사님하고 아마 순천을 7월, 8월 정도에 갔었는데 그 당시에 구독자 수가 한 12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20명이요? 네, 근데 마을공동체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직원분들이 21분인데 구독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각 시군의 마을넷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구독 부탁드리면서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센터장님도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또는 이제 경기도의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그런 비전 또는 전략 아니면 이제 센터장님의 포부 이런 것들 좀 담아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거창한데요. 사실 이 좋은 영상이나 교육 자료가 있어도 이걸 활용되지 않으면 이거 뭐 쓸모 없는 거잖아요. 오늘 또 저희도 이제 몇 차례 영상을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연결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어제 확인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담당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냥 영상 올리는 게 주가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구독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고, 저희가 장점이 31개 시군의 마을 네트워크도 있지만 센터도 있기 때문에 잘 연결해서 이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뭐 페이스북에 잘 연결하고 하면 좀 구독수가 늘지 않을까요? 네. 우리 광명에서 좀 많이 늘려주시면 될 것 같고, 포부라기보다는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스스로의 사업이나 이런 걸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31개 시군의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센터들이 만들어진 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기도 지원센터의 역할이다. 저는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을 청취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마을 진담 경기가 좀 더 지속되고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